플로리다주가 폭우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수로 도로와 항공편이 차단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2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캠퍼스를 장악했습니다. 불법 시위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가 폭우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드론으로 촬영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모습입니다. 도로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차들이 멈춰섰고 자동차에서 유출된 휘발유는 거대한 기름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로 사정이 악화되면서 바지를 걷고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집계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 250mm의 폭우가 플로리다주 곳곳에 쏟아지면서 어제 하루 66c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5개 카운티에 홍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집에서 대피하는 이재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We're safe now, thank God. So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t in 20 years. I mean, once, but not like this one. 침수 지역이 점차 늘면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수기를 동원해 침수 지역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강한 빗줄기가 그치지 않고 있어 침수 지역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캠프들은 학교 시설을 폐쇄했고 아직 수업 중인 일부 대학 캠퍼스들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동부 지역을 관통하는 95번 고속도로는 침수로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활주로가 침수되면서 주요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편들의 결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하고 뉴스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집안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지역은 내일 폭우로 인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I-95 고속도로 북쪽과 서쪽 지역을 포함하는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 강풍을 동반한 폭우 등 악천후 위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은 50마일에서 60마일의 강풍과 우박 등의 피해와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에큐웨더 기상학자인 조셉 바우어는 한랭 전선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폭풍과 결합해 내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기온은 습도가 증가하고 낮 최고 90도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후 금요일 밤의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온은 화창하거나 대부분 맑은 하늘 아래 80도 중반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또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인 다음 주 목요일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폭염에 대비해 냉방 상황을 체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큐웨더는 뉴악 지역 경우 기온이 화씨 100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을 채권 형태로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이른바 대재해 채권 발행이 올해 기록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험 연계증권 정보 집계업체인 아르테미스를 인용해 올해 1월에서 5월 대재해 채권 판매액이 기존 최고치였던 전년 동기보다 38% 늘어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재해 채권은 지난달에만 40억 달러가량 발행돼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사의 재해보험 지급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 당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큰 재해가 발생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인구 밀도 등의 요인이 증가하면서 보험사, 재보험사들이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재해 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늘렸는데 지난해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재해가 비교적 적었던 덕분에 대재해 채권 투자 수익률은 약 20%로 거의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 수준인데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인 라니냐 상황으로 허리케인 활동이 극히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에서 피해가 컸던 19개의 허리케인 가운데 17개가 최근 20년 사이 발생했다면서 보험사들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폭풍에 따른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을 꺼리면서 보험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며칠째 폭염이 이어져 지표면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어선 곳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 지표면에 꽂힌 대형 온도계의 눈금이 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달걀을 모래에 묻어두기만 해도 익을 정도입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 중부 안후이성에서는 집안 마당에서 맨발로 놀던 아기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는 냉동 탑차를 동원해 기숙사 앞마당에 얼음 덩어리를 쏟아 붓습니다. 기숙사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의 탈진을 우려해 얼음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낮에 산에 오른 20대 여성은 열사병으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중국 북부 지역 기온이 35도에서 44도까지 오르자 6월로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폭염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地表温度高，很多地方的地表温度将会超过50度，甚至是超过60度。再一个就是高温持续的时间长。 강우량이 지난해 절반에 불과한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산둥성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쓰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몽골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중국 곳곳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캠퍼스에 나타나 건물을 점거하는 불법 무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캘스테이트 LA 캠퍼스에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경. 50여 명의 무리들 대부분 히잡과 같은 형태의 두건을 쓰거나 복면, 후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들은 스튜던트 서비스 건물로 향하는 곳에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 우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건물 입구는 의자로 막았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건물 유리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문구를 쓰고 별 이유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남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시위대는 날이 어두워지자 건물 내부의 가구들과 집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 바리케이드를 더 촘촘히 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곳곳의 유리창과 바닥에 그래피티 낙서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경찰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결국 건물을 점거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오늘 오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건물 주변은 쓰레기와 낙서로 어지럽혀졌고 자판기 등 여러 물품들도 파손됐습니다. 캘스테이트 LA 측은 이번 시위를 불법 무단 점거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캠퍼스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이 최소 1층 로비를 장악하면서 교직원 20여 명이 밤새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8층에는 또 총장실이 있는데 학교 측은 총장도 갇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캘스테이트 LA 측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학교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0년 기한의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10년 기한의 안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수요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와 에너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전쟁 지속 역량을 강화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가교를 마련할 거라고도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We will say it again. Yes, again and again and again. We're going to stand with Ukraine. The agreement contains a very detailed, legally binding part, and this means the credibility of America's support for our Ukrainian independence. 다만 유사시에라도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미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정은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처럼 조약으로 상호방위를 보장받는 게 아닌 행정부 간 합의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올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미국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며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원조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G7 주요 7개국 정상도 각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Das ist ein sehr starkes Commitment, das im Übrigen auch den Ukrainerinnen und Ukrainern den Mut gibt, das zu tun, was für sie jetzt zur Verteidigung ihrer Unabhängigkeit und Souveränität notwendig ist.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년 400억 유로, 59조 원 정도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식품의약청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먹는 낙태약 접근권 완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든 FDA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낙태 반대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와 자격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2000년 이후 600만 명이 복용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신 10주까지만 복용이 허용되고 원격을 통해 손쉽게 처방과 배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결 직후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합 변호사 중 한 명인 에린 홀리는 대법원이 FDA의 낙태 약물에 대한 상식적인 안전기준을 모두 허물어버린 점에 대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례가 폐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유지되어 온 대법원이 연방 판례로 유지되어 오던 낙태권을 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FDA가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약물 낙태에 대한 공격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아젠다라며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젯밤 뉴저지에 위치한 한 호텔 밖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용의자가 사망하고 경찰관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저지주 우드브리지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된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드브리지 타운십 경찰국은 뉴욕시경과 협력해 29세 남성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용의자와 총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자정 무렵 뉴욕시 우드브리지 조지포스트 로드에 있는 라리탄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차량 번호판 판독이 인식된 뒤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다가가자 용의자는 호텔 밖으로 나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을 지원하던 우드브리지 경찰은 수사팀에 합류해 용의자에게 방어 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오늘 아침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뉴욕시경 한 명이 발에 총상을 입었으며 인근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드브리지 경찰 인력 역시 총격 도중 등에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튜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과 경찰국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목숨을 다해 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낸 사건이라며 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슈리프국은 어제 저녁 주택 침입 강도 사건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한 4명은 모두 인랜드 엠파이어 갱단으로 추정되는데 가택 침입과 폭행, 강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슈리프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쯤 블루밍턴 지역 주택가에 들어가 안에 있던 남녀 2명 중 남성을 폭행하고 권총으로 때렸으며 강도 행각을 벌이는 동안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뒀습니다. 강도단은 약 12,500달러의 현금과 피해자 차량, CCTV 하드 드라이브 등을 가져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도단 중 3명의 신원을 확보해 지난 5월 30일 두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후 나머지 용의자도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슈리프국은 이들 4인조 강도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4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신임 최고 경영자로 이명선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헬스 분야에서 17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로 클레버케어 공동 설립자이자 CEO를 역임한 이명선 최고 경영자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이명선 신임 대표는 모두가 어려움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해 연간 성장률 112%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이사회 의장이자 의료 시스템 혁신 기업 어센드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 리차드 박 박사는 의료진, 환자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비전과 가치의 적임자인 이명선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선 신임 대표는 혁신과 이해, 보살핌으로 서울 메디컬 그룹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비전과 문화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들에게 의료업계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제한된 인원만 수용이 가능하지만 매일 조금씩 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은 일반 여권을 가진 25살 이상 성인으로 기존 여권이 지난 10년간 유효했거나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외교 여권 등 특별 여권은 온라인을 통한 갱신이 불가능하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8주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온라인 갱신이 제한되고 디지털 여권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은 매일 동부 시간 정오부터 시작돼 당일 제한 인원이 다 찰 경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지만 당시 대기 시간이 최대 13주까지 늘어나자 시스템이 종료됐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여권 갱신을 접수할 경우 실물 여권을 받을 때까지 소요 시간은 우편을 통한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2천여 명의 갱단원을 초대형 교도소로 이감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긴 담장이 둘러싼 건물 쪽으로 버스들이 들어갑니다. 버스에서 내린 갱단원들이 반바지만 입은 채 손을 뒤로 하고 건물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날 밤 이송된 갱단원들은 폭력과 마약 밀매 카르텔 소속으로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여일 만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엘살바도르가 새로 문을 연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 여의도 절반 면적의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아메리카 대륙 최대 교도소로 추정됩니다.
외딴 지역에 세워진 이 교도소는 가족 면회도 금지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 조직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8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취임 직전에도 공권력이 미치지 않던 지역에 군과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갱단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Y ahora que ya arreglamos lo más urgente, que era la seguridad, vamos a enfocarnos de lleno en los problemas importantes, empezando por la economía.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갱단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무고한 이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며 엘살바도르의 인권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